안녕하십니까. 지혜농원 김천식입니다. 오늘 11월 30일 일요일이거든요. 제가 3주 넘게 부사 수확, 판매, 그 다음에 가수원 정리정돈을 하느라고 3주 넘게 촬영을 못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니까 응원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구독, 좋아요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이 11월 30일 마지막 날이고 12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기온이 급강하하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는 계속 온도가 낮고 수요일에는 온도가 엄청 떨어지는, 그래 저희 가수원 쪽에는 영하 8도에서 영하 10도가 있을 때도 있고 영하 8도, 그 다음에 최고 기온도 영하 5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가수원 쪽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제가 이렇게 날씨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월 달 해야 할 일에 간수 밸브들을 다 열어 놓고, 그 다음에 모다 밸브들을 다 열어 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동파가 될 우려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그런 걸 안 해 놓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밸브가 다 열려 있는지, 간수에, 그 다음에 모다의 밸브가 다 열려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물통 큰 거 10톤짜리 이런 거는 밑에 밸브를 다 열어 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깨지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다 열려 있는지, 물은 다 빠져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깜빡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촬영할 제목은 첫 번째로 2025년도 사과 재배는 물음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과 재배 시작과 끝 물음표로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기후 얘기를, 온도 급강하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사과 재배에 대해서 이렇게 되짚어보는 거를 이렇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좀 나눠서 이게 얘기를 해보면은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수확은 다 끝났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니까 겨울, 계절로 했을 때 겨울,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2025년도 사과 재배의 기후가 저희에게 미친 영향,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겨울. 그래, 저희가 이렇게 겨울이라 그러면은 한 1월, 2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겨울에 특징적으로 이렇게 기후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는가 이렇게 되짚어 보면은, 겨울에는 그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산림이 훼손이 되고, 특히 저희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또 극심하게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기억, 안타까운 기억이 이었는데 그때도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오고 바람이 세고 건조한 대기가 건조하게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올 1, 2월 달에는, 겨울에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산불이 발생을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피해를 많이 입고 했었는데, 이제 봄이 이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냉해, 그래서 사과에 꽃이 피고 피려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가 냉해를,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꽃이 오는 걸 냉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냉해를 입어서 수정이 안 되고 냉해 피해로 인해 가지고 꽃이 오는 상태에서 수정 불량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착과량에 문제가 좀 생기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도 이렇게 보면 봄에 촬영을 했을 때 제목이 시작부터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촬영했던 것처럼 저기 산 이렇게 보면 중턱에서 정상까지는 허옇게 눈이 내려 있는, 그래서 봄에 냉해, 그래서 온도가 급강하면서 냉해를 입고요. 그래서 봄에서 또 여름이 되기 전에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지상의 온도랑 상층의 온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게 되니까 저희가 때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우박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 지역의 환경, 그 지상하고 상층의 온도 차이가 극심했던 곳이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그리고 우박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여름하고 이렇게 중간에 5월 중하순쯤에 보면은 부사 같은 경우에는 갈반의 초기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확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보면은 갈반이 좀 심하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후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 그 기온이 평년 대비 낮았습니다. 그때 그 기온 자체가. 그러면은 갈반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더우면은 갈반은 확산을 하지 않지만은 낮을 때 발생이 잘 되고 확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려가 되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갈반 피해가 너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지만은 장마가 좀 빨리 빨리 끝남으로 해가지고 확산과 초기 증상에 서 있던 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그렇게 됐었는데, 오히려 장마가 빨리 끝남으로 해가지고 여름이 이제 접어들 때 폭염으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또 고생을, 그래서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폭염은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계속 그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그만큼 폭염의 강도, 그 다음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그래서 작년에 역대급 폭염 했지만은 그 폭염의 강도를 넘어서는, 그래서 올해가 역대급 폭염에서는 굉장히 강했던, 그래서 그 폭염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겪는 거는 폭염이 강하게 되고 하면은 저희가 일소 피해를 또 우려를 하는, 그래도 이렇게 일소 피해를 굉장히 피해를 입을 우려가 생겼었기 때문에 저도 그 기능성 탄산 칼슘 썬틴을 심하지 않으면 살포를 안 하지만은 살포를 이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폭염의 강도가 좀 강했다, 여름에는. 그리고 장마가 좀 짧았다. 그 폭염은 홍로를 수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저희 문경 쪽에 같은 경우에도 홍로 수확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반사필름 피복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도 반사필름 피복들을 최대한 늦추는, 저도 또 한 번 늦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폭염의 강도에 의한 수확 시기를 늦추고 반사필름 그 다음에 수확 준비도 늦추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착색 불량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지만은 굉장히 좀 늦게 수확을 하고, 제가 9월 5일 날에 홍로를 처음 수확을 했는데 그때에도 30도 이상, 강도 34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더워서 인력분들하고 엄청 고생을 하면서 홍로를 수확을 하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 폭염이 이어졌죠. 그러다가 그 홍로 수확이 끝났고 가몽을 수확 준비를 저는 좀 늦게 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늦게 이렇게 하고 저기업하고 반사필름을 해놨는데 2주 넘게 계속 비가, 구슬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간중간에 비양이 좀 많이 있는, 그래 전체적으로 2주 동안의 비양을 보면은 많은 건 아니었지만, 비 피해가 우려될 정도로 많은 건 아니었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가뭄에는 뭐 착색에 좀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지만은, 다행스러운 게 한 3, 4일 동안 수확 3, 4일 전에 해가 내리쬐면서 햇볕을 보면서 착색은 뭐 아주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정도로 해서 가몽을 또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비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까지 또 이렇게 보면은 비가 거의 안 왔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비가 좀 안 오긴 했지만은 가뭄 때부터 해서 낙가 증상, 예, 그 다음에 몸통 열과, 예, 이런 게 또 나타나면서 뭐 피해를 좀 극심하게 입은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희는 뭐 크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런 건 없었지만은 가뭄에 조금 낙가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영향에 의한 저희가 보면은 문제들을 지금 3년째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기후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농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해 보면은 1, 2월 달에는 대형 산불, 그래서 그 봄이 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산불 감시원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안내방송, 예, 스피커를 켜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모두 다 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이제 전지전정을 시작하니까, 예, 그 멜로디가 계속 뭐 따라합니다, 지나가면은. 그래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겨울에 내년 뭐 1, 2월 달까지는, 예, 저희가 소각이 가능한데, 그래서 소각 처리를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 다시 한번, 예, 말씀을 드리고, 그래 보면은 냉해, 예, 기온이 급강하면서 꽃이 열고, 그 다음에 여름으로 가기 전에 우박, 그 다음에 폭염, 예, 역대급 폭염에 의한 일소 피해, 예, 그 다음에 가을에는 비, 예, 그 기간이 길었던 비, 이 인양으로 해가지고는 저희가 몸통 열과, 예, 그 다음에 낙가 증상, 예, 수확기가 돼가지고, 예, 이런 거를 두드러지게 기후 인형으로다가 저희가 겪었던 걸로, 예, 2025년도 사과 재배에서 그런 게 있었지 않냐. 병충해를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응애나 견문이 썩은 병, 예, 이런 게 조금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제에 대해서는 매년 촬영을 하고 하지만은, 뭐 내년에도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어쩌다 하나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두 개는 안 돼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건데, 저는 어쩌다 두 개도 안 된다. 그래서 견문이 썩은 병이 가몽에 이렇게 보면 어쩌다 두 개, 예, 하나가 아닌 어쩌다 두 개가 이렇게 보이길래, 내년에는 또 그 견문이 썩은 병에 관련된 약재로 해가지고는 좀 한두 번 정도, 예, 그 농협에 이렇게 상담을 해가면서, 예, 제가 견문이 썩은 병이 발생될 우려가 보이면은, 어쩌다 하나 보이면은 저는 바로, 예, 그 견문이 전문, 좀 강하게 적용이 되는 약재를 받아와서 살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피해들이 있었고, 내년에도 또 어떻게 기후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거기에 좀 대처를 하고, 예, 피해를 경감을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겨울부터 해서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한번 되짚어보는, 그리고 또 되짚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그렇게 촬영을 2025년도 사과 재배는 물음표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후가 너무 극심하게 뭐 피해를 줄 정도면은, 저희가 최대한 뭐 거기에서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그 대처밖에 없잖아요. 예, 뭐 기후가 하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면서 태풍, 예, 꽤 강도가 세진다라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는 뭐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위안을 삼는, 예, 정도로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그 태풍이 어떻게 될지, 예,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태풍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뭐 달려있는 사과가 막 낙가가 된다든지, 뭐 쉽게 뭐 심하게 왔을 때는, 예, 이렇게 나무에 시설을 해놓은 게 다 넘어지고, 나무가 막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예,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시작과 끝, 물음표로다가 이렇게 촬영을 할 건데, 예, 사과 재배에서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뭐 이렇게 보면은 사과를 끝났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영상에도 이렇게 보면 몇 번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과가 빨갛게 달려 있고, 했을 때, 뭐 착석 잘 됐고 하니까 올해 농사 잘 됐다가 아니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사과를 수확을 해서 좋은 정보에 들어가면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과가 달려 있을 때는 사과 농사, 사과 재배 농사는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그래서 좋은 저항고에 지금 다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끝났다. 그래서 2025년도 사과 재배는 끝났기 때문에, 그 끝나기 전에 저희가 보통 보면 하는 게 저번 11월달 해야 할 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감사비료 뭐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내년을 위해서, 꽃눈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작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 감사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저번에는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비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고, 저도 뭐 어떤 거를 주로 많이 하시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녁에 시간 날 때 자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요소를 연미 시비를 하고, 뭐 붕산을 이렇게 살포를 하고, 황산 마그네슘을 살포를 하고, 항상 그것도, 그 다음에 복합비료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미 시비라든지 시비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뿌려서 시비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연면 시비로 하고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농도들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오늘 감사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간행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간행처럼. 제가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짚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렇게 간행처럼 하는가를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소를 농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500L SS기에 10에서 15kg, 뭐 많게는 20kg를 하라. 그럼 20kg라 그러면 거의 한 포대 가까이를 넣는 그 경우가 되잖아요. 25kg라 그러면은 거의 그 한 포 가까이를 20kg로 이렇게 연면 시비를 해가지고 꽃눈이 좋아진다. 내년에 꽃눈이 힘을 실고 나무가 힘이 이렇게 사과를 수확하면서 떨어져 있는 그 수세를 좀 올려서 사과의 내년에 꽃눈을 이렇게 좀 좋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밭의 상태, 나무 상태, 수세 상태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간행처럼,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간행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그거는 수세가 강한데, 거기다가 뭐 요소 연민 시비를, 지금 꽃눈이 좋은데, 병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후브락스 3년차,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보면 잎이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거의 안 떨어져 있습니다. 방제가 잘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 부사들은 지금 보면은 잎이 주변의 가수원들보다도 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는 거는 방제가 잘 된 거예요. 잎이 벌써 부사가 잎이 다 떨어져 있고 뭐 3분의 1 정도만 남아 있다든지, 그런 가수원들은 방제가 잘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갈반에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방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다 떨어진 겁니다. 조기 낙엽이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후브락스 3년차, 그 다음에 저희 부사들처럼 잎이 많이 있으면 방제가 잘 됐고, 얼마 전에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잎이 좀 얼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얼지 않았었으면은 저 산에 단풍이 들었을 때, 산에 단풍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단풍이 들거나 하는데, 그때 이쁘게 단풍이 들었어야 돼.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시기나 요 시기 전에 단풍이 들라 그럴 때 기온이 떨어지면서 얼었었기 때문에 단풍이 아닌 얼면서 떨어지는,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잎이 많았었고, 춥기 전까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도 잎이, 제 기능은 거의 뭐 상실된 걸로 보여지지만은, 잎이 이 정도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저장 양분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세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소 연민 시비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꽃눈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꽃눈들이 이렇게 이제 잎이 남아있는데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꽃눈 상태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
예, 꽂는 상태가 좋죠. 그래, 이렇게 보면은, 예, 좋습니다. 뾰족하니, 이렇게.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뾰족하니 꽂는 이렇게 좋은데, 여기에다가, 요소 연면 시비를 더 하고, 예, 많이 해주고. 그래서, 하는 것보다도, 뭐, 요소 연면 시비를 만약에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갈반이라든지, 병충해, 이렇게 방제가 잘 안 됐다. 그 다음에 나무 수세가 좀 너무 약하다. 예, 요럴 때는 요소 연면 시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간행처럼, 지금 저희 후락스 3년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를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걸로, 예, 제가 보기에는, 판단되기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벌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작년에 2,000평 임대를 얻었죠. 그 다음에 올해 2,000평 해가지고는 지금 6,000평 가까이 딱 된 상태인데, 제가 그 임대를 얻었던 밭들에 제가 임대를 얻기 전에 사과 상품, 그 다음에 뭐 당도도 그렇지만 착색, 예, 그 다음에 병충해 관리,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판매를 이렇게 하면서도 사과 맛도 좋고, 그 관리를 하면서 사과나무에 크게 뭐 수세가 막 떨어져서 문제가 되고 하는 것도 없고, 예, 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 뭐 저희가 1년 동안 2025년도 사과 재배를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예, 거기에 뭐 대처를 하고, 예, 그 다음에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비료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무슨 문제가 특별히 없으면은 굳이 뭐 요소 연면 시비를 뭐 15kg 뭐 이렇게 뭐 15kg 이상 하라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거 간행처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무들에게 감사 비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2025년도는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시작과 끝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예,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부터, 제가 지금 오전이니까 촬영을 하는데, 오후부터 해가지고는 저는 뭐 방한 모자부터 해서 방한 장갑,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방한 장화까지, 내일부터 온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사놨습니다. 그래서 2년차 이렇게 그 후락스 2년차가 있고, 2년차 가몽도 제가 저번에 유인할 때 유인이 안 돼 가지고 했던, 유인 촬영할 때 그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유인이 좀 잘 안 돼 있고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끈으로다가 이렇게 유인을 한 번 정도 해놨는데 바빠서 다 못 해놨었어요. 그래서 좀 빼내야 될 까지들은 좀 빼내고 하면서, 저는 유인 전지전정을 좀 빨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이렇게 끈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전정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유인 작업을 하면서 전정을 6,000평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1월 중하순부터 해서 뭐 전전정을 하시면 좋다라고 뭐 이론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상황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작과 끝,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장선에 놓여 있다, 사과 재배에. 그래서 혼자서 다 하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작년에 급하게 2,000평을 임대를 얻으면서 제가 급하게 전지전정을 했던 부분이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확이 끝나고 수확을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보면은, 전지전정을 지금 이렇게도 계속 그렇게 나무들을 보면서도 급하게 하긴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꼼꼼하게 제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틈틈이 계속 이렇게 꼼꼼하게 전체 밭을 다 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부터는 뭐 도포제도 갖다 놨고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수동 페인트부터 해가지고는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준비 다 끝났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제가 포장을 또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장선에서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 됐고 그 많은 양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뭐 간행처럼 하는 농사는 안 된다. 자기 밭 환경, 나무 상태, 그 다음에 토양이 정도, 그 다음에 수확을 했을 때 착색이나 당도, 경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추가를 하되,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사과나무 수세 관리에서 너무 이렇게 과다한 시비, 과다한 뭐 이렇게 작년에 안 했는데 뭐 요 0. 뭐 한 주먹만, 예를 들어서 한 주먹만 할까, 아니면 두 주먹을 할까, 그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한 1, 2년 정도 상태를 봐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하면 좋으면은 그 좋은 거를 조금 늘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늘려서 이렇게 1, 2년 지켜보고, 그럼 저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지금 계속 8년째 계속 그런 식으로 했고, 내년 9년차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만 그런 부분들만 되짚어보고 내년에 또 수정 보완을 해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기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그런 경감, 낙가라든지 몸통 열과라든지 경감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에서 피해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사과 상품 올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뭔가를 바꾸려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할 때는 조금씩 수정하면서 1, 2년을 지켜보는, 그렇게 하면서 그 자기 이렇게 나무의 상태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도달이 되면 거기에서 조금씩 수정으로 해가지고 사과 상품이 좋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당도, 착색, 그 다음에 경도, 이런 게 아주 월등하게 수확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날씨가 굉장히 보면은 해도 이렇게 딱 내리쬐고, 오후에는 부지런히 또 작업을 해 나가면서, 다음에는 제가 끈으로 땡기면서 유인 작업하는 거, 그래 감홍부터 먼저 다 어느 정도 하고, 부사, 홍로를 그 다음에 하고 부사를 하든, 아니면은 좀 늦어지면은 저는 뭐 부사나 홍로나 감홍 같은 경우에는 내년 뭐 한 2월 중순 이후에 전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유인을 좀 땡기는, 가지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뭐 작업할 때마다 영상을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일요일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